네, 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도 주말에 굉장히 부진하게 나온 데다가 프랑스의 올랑드 후보가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유럽의 그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왔었죠. 1950선까지 3일 연속 지금 내리막길만 걷고 있습니다. 장호 씨, 네. 외국인들이요 오늘 6개월 내 가장 많이 팔았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내 주식 시장이 제가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계속 끝없는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아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네. 과감하게 대형마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대형마트도 이제 뭐 강제 휴무 며칠 해야 되니까 그 날짜 좀 잘 체크하시고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김수영 씨는 요즘에 장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요즘 장 보면 정말 탈장한 듯한 장이 빠져나온, 좀 과격한 표현이죠. 예. 네. 장이. 예. 네. 제가 볼 때는 인동장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 인동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인동장이 뭐예요? 정이 장, 인동장. 집 근처에 있는 여관 이름. 네. 자, 그래요.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정말 바깥 날씨는 너무 좋고요. 사실 주말에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요. 여관 다니세요? 모텔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요. 어린이날이 지난 주말이었고요. 어버이날도 내일이지만 당겨서 지난 주말에 어버이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 김세욱 씨 따님에게 어떤 선물? 주식 선물 옵션? 그날 휴일이라서 못했어요. 네, 토요일이라. 네네. 그날 또 어린이 뮤지컬 또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의 날. 어떤 거요? 예? 어떤 은비깨비. 은비깨비요? 네네. 그럼 주인공이? 은비. 은비. 은비하고 깨비, 도깨비 네. 얘긴데 재밌었어요. 그러면 선물 옵션 선물은 뭐 어떻게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콜로 갔거든요. 네. 콜. 근데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풋 사주면 풋으로, 풋 사줬었어야 되는데. 그나저나 우리 장욱 씨, 그래요. 거론 다시 안 하기로 하고 내일 뭐 어머님하고 식사라고. 내일 어머님하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아침에 조찬회동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브런치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브런치 조찬회동이 아니라 브런치 하기로 했어요. 브런치가 뭐예요? 저녁 약속. 브런치가. 네. 아닌가? 네, 진짜. 맞아요. 잘하네요.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서 공부했다 그랬죠? 헤이리 마을. 그죠? 네. 파주 영어 마을. 그렇죠. 네, 헤이리 영어 마을. 대단하네요. 잉글리시 빌리지. 그러니까 브런치가 저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너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래요? 브런치가 저녁인 거죠? 그렇죠. 저녁이죠. 네, 어머님하고 저녁 식사 잘 하십시오. 네. 자, 우리 후라이는 반숙.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좋은 선물 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게끔 저희가 주식 투자의 정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요. 저희 셋과 함께하는 1부는요, 김수영 장훈 씨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실전 중심, 딱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내서 누가 더 많이. 왜 이렇게 울으세요? 네? 김수영 씨가 울어서. 왜요? 시장이 오늘 너무. 내 시장. 너무 떨어졌어요? 서울시장도 아니고 주식시장.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내서요.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비교해보고 김수영 씨 울음도 그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멘토링 여러분들도 받고 싶으시다면 참여 방법도 잠시 후에 김수영 씨가 울음 그치면 알려주실 거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익률 배틀에 이어서 2부도 있는데요. 오늘 2부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가 직접 나와서 실전 강의죠. 강의 제목이 거액 자산과 투자 양성소. 네. 거액이 없는데 우리 중에서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지? 수익 투자를 좀 해주시죠. 자, 그러니까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1부는 배틀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고요. 2부는 최병훈 전문가님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액 자산가들 어떻게 투자하는지 비법 2부에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씨 이제 울음은 그치셨나요? 어디로? 자, 참여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네네.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
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때요. 장웅팀, 김수용팀 어느 팀에게 상담받고 싶다 이런 내용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씨. 잠깐만. 예, 진짜 연기 잘하죠? 연기자예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연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은데 더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사연 함께 보내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울음을 그쳤다 다시 또 울었다 하는 김수용 씨와 또한 애드립이 굉장히 훌륭하고 수익도 굉장히 훌륭한 장훈 씨와 함께합니다. 주식쇼 스타트 1부 이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실전 중심의 철저한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죠.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훈 씨에게 멘토링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진행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당연히 승자가 되겠죠.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도 있습니다. 진 팀은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팔라는 종목을 매도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훈 씨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할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용 장훈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주식계의 아이돌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아이돌 같은 외모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다. 우리 고종현 전문가 잠시 후에 더 상세하게 오늘장 분석을 통해 여러분 대하실 수가 있고 이번엔 장훈 씨의 멘토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주식계의 아이들을 둔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적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우리 장훈 씨는 어떤 멘토가 더 비슷한 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링.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뭐 해외발 악재 이렇게 시장이 1950선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유럽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주말에 다 나왔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먼저 고종현 전문가님, 예. 사실 뭐 악재가 다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이번 주 후반에 옵션 만기, 그렇죠. 또 중국의 지표도 나온다면서 네, 변동성이 네, 더 커질 맞습니다. 수도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의 고용 지표하고 유로존의 이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이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중 밀리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애니나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과 금통일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뒤집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4월 달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코멘트를 시장에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고용지표가 많이 부진하게 되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에 따른 뒤따르는 대책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호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준율 인하와 같은 이제 유동성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표의 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유동적인 대책들을 또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지고 오전에는 이제 현대기아차도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별 장세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오늘 장중 낙폭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하는 대응 전략이 맞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아까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주 후반에 있는 이벤트들에 좀 집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선 간방세를 좀 취하는데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종적인 매매를 좀 따라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는 추세적 상승 언급도 하셨는데 1950까지 밀린 날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네. 여기에 제동은 일단 걸렸지만 완전한 밑쪽은 아닙니까? 시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자체가 뭐 1월 중에 이제 반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2000포인트 전후였거나 이제 등락훈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방향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등락이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장세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체감이 많이 안 좋아서 시장이 많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장중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러니까 4월 후반부에도 어느 정도 이제 197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하방 경직을 좀 띄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단정을 짓고 시장을 좀 피하시는 것보다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등락훈조가 이어지고 있는 공간상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진짜 자동차는 오후에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를 내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거의 3% 가까이 급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선전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그나저나 조금규 전문가님이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장우실회에서 준비한 종목들을 쭉 보니까 역시 약간은 좀 피해 있는 경기 방어주 쪽이 아직은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통신주가 급등한 걸 보니까 더 베타가 낮은 쪽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고정현 전문가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어차피 지금이 다소 거친 그 조정 과정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그 재반 지표를 보면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고정현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대형 우량주 쪽으로 기술적 반등에 좀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낙폭이 커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조정폭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반등을 기대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장중에 오히려 반등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무산이 되면 일시적으로 투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내일 같은 장도 지금 보면 좀 그 주말에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서 하락은 했지만 프랑스 대선 부분이라든가 또 그리스 그 총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될 경우에 조금 어떻게 흐르는지 봐야 되고 저는 강하게 좀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일, 10일, 11일 계속 그 경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결코 좀 좋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나쁠 경우에 버냉키의 뭐 유동성 완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립서비스 식으로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좀 작용이 될지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좀 좋고요. 확인이 된 다음에 접근을 하고 들어갈 때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 어쨌든 지금은 과매도 구간인 것만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악재 마무리가 되면 리바운딩을 할 텐데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 선택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렇게 1950
약부로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상황하고 1908, 90 그때 사실 2000 얘기도 조금 간간히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2000이 더 멀어지게 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한 2주 전부터 계속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전체적 수급 상황이라든가 경제 지표 자체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부담스럽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유틸리티주들, 통신주라든가 또 전기 그 가스 업체 네. 그런 쪽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살짝 그 파킹 물량을 가지고 지수 방어주 쪽에 상당히 많이 편중을 해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네. 가기는 더 어렵겠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좀 옮겨와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관마저 강력하게 살 게 없어서 경기 방어주를 많이 사는 장.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분석과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김수용 장우 씨 포트폴리오 스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지난 금요일에 김수용 씨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의 10%, 또 원하는 가격인 620원에 나머지 10% 이렇게 나누어서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장우 씨는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과 YG1을 역시 각각 10%씩 포트에 담고 싶다고 했는데요. 잡혔을까요? 잡혔다면 수익률은 어떨까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SL 오늘 엄청나게 밀렸었다가 3% 넘게 마이너스였다가 보합으로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역시 14%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밑골이 오늘 밀리지 않았죠. 자연과 환경이 일단 시초가의 10%는 잡혔는데 1원이 모자라서요. 원하는 가격 620원에 나머지 10%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실린 자연과 환경. 그러나 잡히자마자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SL과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안 밀린 종목이어서 상당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장우 씨의 원하는 두 종목이 잡혔을지. 자, 동화약품, CJ, E&M은 약간씩만 밀렸기 때문에 수익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대동공업 그리고 이라이콤이 다시금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오늘 뭐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데요. 서암기계공업과 YG1 일단은 뭐 잡혔습니다. 또 YG1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대에 잘 잡혀서 일단 뭐 수익이 안 나고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기존 포트였죠. 동화약품, CJ, E&M 오늘 소폭 약보합에 그치면서 끝났고 대동공업이 약간 3% 넘게 밀리면서 끝냈지만 오늘 조금규 전문가님이 AS를 위해서라도 나와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이성대 전문가 이라이콤도 역시 오늘 3%대 시장 같이 동조돼서 약간 밀린 점이 있고요. 서암기계공업과 YG1이 일단 괜찮은 가격에 잡혀서 특히 YG1은 오늘 종가상 3% 넘게 밀렸는데 매수가가 좋았기 때문에 장우 씨는 1% 남짓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잡해집니다. 종목 수가 많은 장우 씨가 더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룰, 승패자는 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내고 있죠. 먼저 총 수익률 누가 더 많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볼까요? 자,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과연 장우 씨의 3연승이 나올까요? 아니면 김수용 씨의 뒤집기가 나올까요? 최종 결과는요? 와,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3연승이 나오네요. 예, 이 영광을 누구에게? 잠깐만요. 왜요? 동화약품? 아직도 배가 고파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픕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히딩크예요? 네, 뭐 장딩크 뭐 히딩크? 이런 거. 아니요, 장홍입니다. 네. 예. 그래요. 뭐예요, 그게 지금? 아니 승리에 배가 그러니까요. 목말라하는. 예, 이 영광을 누구한테? 뭘 누구한테 돌려요? 일단 전문가님들한테 돌리는 거죠. 네, 그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즘 같은 장세에 내수 방어를 잘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이 사실 이렇게 크게 안 됩니다. 네. 누구랑 얘기하나요? 네, 저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장우 씨가 막 얘기하니까 조은기 누구랑 전문가님이 네, 아니 옆에 동수 있었거든. 동수한테 얘기했어요. 네. 동수 그렇지. 내수 방어 그렇지. 조은기 전문가님 이렇게 좀 토닥토닥. 알겠습니다. 예. 딴 생각을 잠깐 하느라고. 네, 아니 장우 씨가 이겼는데 딴 생각. 괜찮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를 조금만 하고 잠깐 아니 드렸다는 오늘 그 생각이 사실 지난주에 지금 매도한 네. S1 같은 경우는 또 올랐는데 야 그거 오늘 제가 장을 보면서 네. 아 너무 아깝 S1 얘기할 게 아니에요. 테라 세미콘 그때 뭐 그렇습니다. 아몰레드 네. 영어 종목 네. 안 남으셨잖아요. 그 목표가까지 목표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조금규 슬픕니다, 전문가님이 좀. 잠깐 그 고민을 했기로서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사실 뭐 너무 좋은 종목을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자 믿고 뭐 이 연승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오늘은 좀 빠졌지만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네. 중에 하나가 또 대동공업이었거든요. 그럼요. 우리 조금규 전문가의. 네.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AS까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우 씨의 우승 소감, 모든 이 영광을 본인에게 아니, 돌리고 전문가님에게 싶어하는 돌린다. 장우 씨. 아, 그래요? 장우 씨 소감 한번 들어봤고요. 김수영 씨, 네. 참 져주기도 어렵다 했는데 참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네. 예. 분들에게 네, 이 패배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리치맵의 아이돌 우리 네. 고정 전문가님. 네. 패배감을 안 리치맵의 동방신기 네, 고정희 전문가. 네, 아니요. 글쎄요, 뭐 지금 지금 포트 보니까 펜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뭐 포트 살펴 네. 달라고 요청.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의 성향 자체가 너무 진하게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예, 맞는 시장에서는 또 자기 종목에 맞는 성향의 종목에 뭡니까? 그렇죠. 예, 컨셉을 가진 분의 포트가 잘 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그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또 종목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네, 지난주에 사실 삼성증권, 네, 네. 뭐 물론 오늘 장은 좀 어려웠습니다. 수익 잘 나고 했는데 네. 져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매도당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종목도 중요하지만 포트를 이제 꾸리는 데 있어서 비중이나 뭐 자기 포트에 이제 그 바구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매일 같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많이 빈번하게 매매를 하시게 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저희 방송의 묘미이기도 한 것은 그것이 전문가 한 분 한 분의 아쉬움이기도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좋다고 하면은 그걸 또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돈은 한정돼 있고. 네, 사실 네. 그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근데 아까 같습니다. 이제 예. 잠깐 저희끼리 티타임을 가졌는데 티타임이요? 브런치에 이어서. 우리 예. 고프로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네. 김수영 씨 포트가 너무 이제 말을 안 들으시고 담질 않으시니까 네. 예, 마켓에 가면 뭐합니까? 쇼핑을 안 하는데 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별로 해서 이제 저희 팀으로 굉장히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스카우트 좀 하려고요. 예. 뭐 우리 본인이 한주보다는 이제 요즘 개별 장세로 이제 가신다고 이제 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문가 이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밀고 나가는 것보다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변해서 그렇죠. 잠시만요. 김숙 씨가 이 지금 멘토 전문가까지 뭐 상대편으로 가느니 뭐 트레이드 이런 얘기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약간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김숙 씨 괜찮으시겠어요? 뭐 멘토 없이도? 방출인가요? 네? 아니 현금 트레이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장이 어떻게 매일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와신 상담하면서 네. 와신 상담하는 기분으로. 네. 고정현 전문가 이제 종목을 좀 쭉 좀 담아 볼 겁니다. 그럼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정훈 전문가님이 본격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김수영 씨 포트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SL마저 없었더라면 우리 고정훈 전문가. 진짜. 그죠, 김수영 씨? 개인적으로 뭐 SA 얼마 전에 이제 발레복 입으셨잖아요. 네? 발레복. 예, 제가 네. 예. 또 그 가장 이제 휴자 종목이 SL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목표가까지 높이셨는데 뭐. 제가 그래서 뭐 제 종목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저 못 믿으시나요라고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네. 못 믿고 있어요. 밀림. 믿고 있는 이리로 오세요. 와주세요. 고프로님. 근데 옆에 조금규 전문가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조금규 전문가님 안 보냅니다. 아. 다른 분 보낼 분 있어요. 네. 네. 누군데요? 아, 그래요? 아니 트레이드 다 이제 성사 지금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포트 일단 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네. SL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수정을 해드릴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 수정을 해드렸는데 네. 네. 오늘은
이제 손절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매수가를 손절선으로 상향을 19,000원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예. 매수가를 손절선으로 상향을 해서요. 아, 예, 네네.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종목 가지고 손해봤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1,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충분히 좀 두신다라고 하면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네. 예,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역시 봅니다. 자동차 언저리에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와 자동차 얘기 말씀드릴 때 갤럭시 S3의 신제품 그 시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말씀도 네. 드렸고 K9의 이제 신차 발표와 함께 모멘텀이 소진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자동차도 3일 동안 좀 많이 내렸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 4일 동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중형사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가고 나서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뒤늦는 수급을 꾸준히 좀 받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없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나 이후에 봐서 뭐 추가적인 비중에 대한 전략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글쎄요, 뭐 그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자연과 환경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종목군들 어떤 종목을 다뤄야 되느냐에 있어서 개별 종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지루한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나 모멘텀이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나 자연과 환경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종목군들이긴 근데 한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네. 오늘 SL만큼 2% 넘게 밀리다가 싹 올라온 거 보면은 뭐 네. 나름대로 개별주이긴 하지만 힘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결과적으로 뭐 0포인트 보합선에서 네. 마감이 네. 됐다라고 해도 거래 자체가 상당히 좀 아.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과는 좀 다르게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혼자 갈 길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게 뭐 안 밀렸다라고 해서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고요. 차라리 시장 동조화가 강한데 오늘 안 밀렸다라고 하면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자연과 환경은 지금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얇은 비중을 가지고 작은 비중을 가지고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개별주는 아무래도 그 장홍 씨가 어울리니까 네. 앞으로 개별주 그 전문가분들은 장홍 씨에게 다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개별주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네네.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런 개별주요. 네.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환경, 오스템 임플란트는 조금 짧은 호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L의 손절가 약간 상향 조정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김수용 씨가 이따가 완성된 포트폴리오 때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를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3연승입니다. 포트가 어때 보이시는지 일단 구성적으로. 포트가 너무 종목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뭐 여기 전차 매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여기 이제 대동공업 제가 이제 추천한 대동공업이 네네. 있는데 이게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좀 밀리고 있고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분산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거래가 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제가 손절매 가격대를 조금 더 100원 정도 아래로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4,89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내일 정도 저점이 나오면 흐름이 좀 강하게 거래가 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매 가격대만 지키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종현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시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개별주들이 특히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질 경우에는 투명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암기계공업이라든가 Y지원 같은 공작기계들이 똑같은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고요. 뭐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백라인 유닛 뭐 이런 종목인데 지금 흐름에서 만약에 이게 약화될 경우 그동안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그 노트북 판매 또 이런 것들이 좀 그 많이 늘어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그 흐름을 좀 못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할 때
지금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종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차라리 공작기계 종목을 늘리려고 하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업종 대표주라든가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이 있는데도 뭐 빨간색이 많은데 뭐 다홍, 주황 뭐 이런 붉은빛이 그런 식으로 포트가 좀 꾸려져 있다. 근데 원래 그 성격이 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예전부터 옷을 사더라도 네. 뭐 이렇게 폴로티를 사잖아요. 그럼 네.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다 사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면티 같은 것도 네. 한 벌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벌을 사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은 옷 안 빤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여러 가지 막 골라 입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장욱 씨 옛날을 잘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여자를 사귀더라도 비슷한 게 생긴 여자 5명을 만나. 그것도 동시에. 어. 월화수목금. 예. 아우 좋네요. 그래요. 자, 장욱 씨의 얼떨결에 과거사까지 들어봤고 조은기 전문가님, 동화약품하고 CJENM 저 보니까 예. 느낌이 잘 가는 종목이 역시 많이 안 빠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나쁜 장에서 강하게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돼 있는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네. 동화약품도 좀 다소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자꾸 윗꼬리가. 그 손절매 가격 때는 항상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네. CJ L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많이 하락을 해서 하방 경직성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종목은 시장에 비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추세를 급격히 이탈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그런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어놓는 게 괜찮은데 강하게 갑자기 움직여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CJENM은 효자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좀 든든한 한 종목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룰은 룰이죠. 오늘 역시 장우 씨가 또 3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 페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 장우 씨에게 드립니다. SL을 하는 게 낫겠죠?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정현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다 박살을 뽑아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뿌리를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 장우 씨의 페널티 관련된 최종 결정은요? 네, 오늘 그 3연승째입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 김수용 씨 종목이 세 종목. 네, 보유하고 SL 오스템 임플란트 자연과 환경. 김수용 씨의 종목 가운데 세 종목 전체 매도! 아니, 한 종목만 매도시킬 수 있어요. 뭐야? 끝까지 들으세요. 세 종목 전체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종목만.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매도를 왜 안 해요? 내일 또 장이 굉장히 오늘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매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요즘 안 장이 좋을 수 계속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쭉 보유하고 하시라고 매도를 안 시키는 게 오늘의 야. 페널티입니다. 얄밉네. 예. 얄밉게 구네. 왜요? 임플란트 할래? 해주세요. 아니, 고정현 전문가님 어때요? SL 저는 매도시킬까봐 굉장히 좀 두근두근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중 30% 처음에 이제 편입했다가 지금 10%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매도시킨다라고 하셔도 저는 다시 살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비중을 오히려 지금 추가 비중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오뚜기처럼 매도시키면 또 사고 매도시키면 또 사겠다. 왜냐면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네. 이게 이거 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를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종목 잘 고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7%나 오르는데요. 파라다이스를 갖고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두 분 전문가가 아마 오늘 종목을 좀 준비해서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 페널티 일단 매도시키는 종목은 없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시가에 김수용 씨가 매도시킬 종목은 존재하지 않고요. 양팀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오늘 승자인 장우씨 포트를 더 빛나게 해줄 조금기 전문가의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예고를 해주셨어요. 공작 기계 관련 종목이라고. 예, 오늘 좀
소개해 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또 뭐 대동공업인데 대동공업은 그 추가 매수를 좀 노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그 현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아, 지금 10%밖에 풀밖에 없죠. 그래서 그 AS 차원에서 잠깐 그 언급을 해드리고 지금은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업종으로는 그래도 가장 선도주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네.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띄워놓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우 씨 포트폴리오 가운데 사실은 서암기계공업, YG1 이렇게 공작 기계 관련된 섹터가 섹터에 있는 종목이 2개나 있고 또 사실 대동공업도 어떻게 보면 또 그쪽 주변에 있는 종목이어서 네, 사실 예전부터 제가 미술 시간에 공작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공작세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올 때 네. 공작 그 기계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대형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진 부분이 중국 지금 굴삭기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보였다가 오히려 좀 미국 쪽 이런 쪽에 지금 밥캣이라든가 지금 자회사 이런 쪽에서 좀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미국향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도 지금 제조업을 좀 부활시키려고 이런 굉장히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제조업 경기라든가 무역 수지를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흐름이 조금 적용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건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바닥권에서 전환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와 있다.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2만 원대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확인이 돼 있고 매물 부담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한 22,500원 정도까지 짧게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22,000원까지 노리고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어쨌든 지금 지금 매수 단가는 지금 매수 단가를 좀 짧게 지금 잡았는데 2만 원대 초반 24,000원 정도? 24,000원 네. 정도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24,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되고 손절매 가격대도 네. 굉장히 짧게 화면에 19,500원 예. 네, 19,500원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흐름 자체가 동사의 흐름도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24,000원에 매수를 하고 19,500원 손절매 가격으로 접근을 하면 리스크 부담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기 전문가님 저 질문이 있어요. 예, 일단 물론 뭐 중국보단 미국 쪽에 더 기대는 게 크고 하지만 이번 주 후반에 산업생산 관련 제조업 지표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 어쨌든 중국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리스키하지 부분, 않나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거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아, 있고요. 오히려 네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하반기에 지금 중국 쪽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4대강처럼 중국도 4대강 비슷한 남북 수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현을 할 가능성인데 그것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중국 정부의 보조금 확대 기대감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제 지표가 다소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우 씨 어때요? 뭐 공작 기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에 거의 1등 탑은 두산인프라코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일단 그 뭐 중국의 그 황허강. 네, 남북수조.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네. 양쯔강. 예, 세대 4대강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강이 있죠? 네. 오강. 네, 한강. 네. 여러 가지 강 가운데서 예. 황허강이 확 땡기네요. 예. 네. 두산인프라코어. 네. 공작기계 선두주자. 네. 좋습니다. 아주 확 예. 땡깁니다. 포트에 이제 공작 기계 종목들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네. 한번 교체해 보던가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 최종 결정할 때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기 전문가님이 아까 대동공업을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대충 그 포트폴리오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농기계 우리나라 최대의 농기계 업체이기도 하고 네. 또 지금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한 32% 정도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적인 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좀 주고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도 지금 한미 FTA에 이어서 한중 FTA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 흐름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말라 있는 부분인데 항상 뭐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런 그 얘기도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그 호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있어도 만약에 거래가 조금만 증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탄력적인 흐름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패턴 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손절매 가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지금 개별주들이 강하게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오히려 틈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요. 오늘 좀 추가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한 5,100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손절 가격은 한 100원 정도 더 내린 셈이 네,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사실 그 제가 지금 종목이 오늘 이제 현금 10%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내수방어 쪽하고 이제 공작기계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사실 좀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요. 한 세 종목이나. 네, 예.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고 내일 시장을 보고 왜냐면 이제 뭐 전기, 전자, 차 요게 조금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쪽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데 네. 내일 상황을 좀 보고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야, 요 종목은 조금 너무 탄력성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좀 느릴 것 같다, 네. 뭐 낙폭이 너무 커진다 하는 거는 네. 또 매도를 해서 네. 내일 또 현금 보유를 하는 쪽으로 하고 좋은 종목 공작기계 쪽으로도 한두 종목만 네. 그것도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을 보고. 네, 좋습니다. 네, 이게 포트에 좋을 것 좀 같습니다. 겹치는 종목들 정리를 생각하고 있다. 장우 씨 이따가 완성된 포트폴리오 시간에 그 결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수용 씨를 위해서 우리 고정현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 궁금한데 아까도 시장도 시장이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네. 그 앞에 이제 조은규 전문가님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저는 네. 두산 중공업입니다. 이 따라쟁이. 아니 잠깐만, 근데 진짜 예. 두산 뭐 사실은 인프라코어하고 중공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주의 이제 계열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두산 네. 지주가 있고 두산 지주의 주력 계열사는 두산 중공업입니다. 네. 두산 중공업의 주력 계열사가 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아지면 두산 중공업도 좋은 거죠. 예. 연결고리 이상의 실적이 이 몸에 그러면은 뭘 사는 게 낫나요? 되니까. 상대 팀은 인프라코어인데. 그러니까 저는 두산 중공업이 낫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이유를 일단 네. 한번 들어보고 예. 그 앞에서 이제 그 조근기 전문가님 해주셨던 내용 중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할 때 지준율 인하 같은 그런 기대감 형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일본 지진 관련해서 원전에 대한 뭐 그 어떻게 보면 한 몸에 이제 악재를 받은 종목이에요, 두산 중공업이.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큰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시점상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이익률이 좀 어느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번 올해 하반기까지 상당히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1분기 중에 2조 원 넘는 그 수주 매출 건수가 있었는데 이번 올해 하반기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신규 수주가 12조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그 가격 메리트, 상당히 좀 진하게 들어온 가격 메리트에 따른 하방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손실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적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산인프라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순간적으로 또 상승을 할 때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고탄력으로 반등을 하는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두산중공업도 두산인프라 못지않게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이제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상태, 그 매출, 뭐 이익 모멘텀이나 뭐 모멘텀 자체가, 재료 자체가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2월 달에 이제 8만 원 수준에 근접했던 주가가 5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가대낙폭도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부담되지 않게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두셔도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비중은 30% 정도로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죠. 네. 김수홍 씨? 네.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제 삼성증권의 30% 비중을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네. 실어 놔도 참 다음 주가 저는 기대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남아있을지. 네,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내일 이제 시초가의 30% 정도의 비중을 꽝 실기는 하지만 네.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적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의 위험이 다른 종목군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4월달 말경에 만들어놨던 5만 2천 원 정도의 수준이 이제 최저점인데 올해의 최저점인데 그 부분을 이제 손절선을 잡으시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기대 수익치가 높은 종목이니까 네. 예. 네. 자신 있게 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목표가는 일단 이 종목도 6만 2천 원 정도의 이제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고 오면 어떻게 변해있을지 저도 궁금해서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상황을 좀 보고 만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네. 적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뭐 이런 것들 네.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은 6만 2천 원 정도로 1차 목표치를 좀 짧게 이백일선. 잡았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는 근데 고종현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대편의 종목을 먼저 들었잖아요. 두산인프라코어다. 근데 네네. 사실은 뭐, 좀 약간 사업 분야가 다르지만 얽히고 얽혔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배틀인데 네. 서로 좀 비슷하게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이런 상황이 그런 게 나오지 있겠죠. 않을까? 그러니까 두 종목이 이제 동조화가 없지 않아 일어나게 되더라도 네. 분명히 어떤 종목은 더 가고 덜 가는 종목은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빠지더라도 더 빠지고 덜 네. 빠지는 종목이 있겠죠. 중공업이 더 가고 덜 빠질 그렇죠. 것이다. 네. 아무래도 뭐 두산인프라코어 대주주가 두산중공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주주가 낫죠. 예, 그래요.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네요. 장훈 씨와 조금기 전문가의 생각은 네,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네. 것이 항상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가 작용을 하거든요. 네.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실적이라든가 또 미래 성장성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가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에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곳에 대한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국에 대한 그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 네. 이런 것도 주가에 대해서는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두산중공업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과 관련된 종목은 거의 다 하방 경직이 확보돼 있는데 만약에 누가 더 빨리 수익이 날지 이제 그 속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팀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전문가 멘토링을 바탕으로 이제 김수영 씨, 장우 씨가 포트에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전략 타임 두 분께 10초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최종 전략타임 10초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역시 김수영 씨의 결정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현금 여유가 훨씬 더 많은 김수영 씨 아닙니까? 네. 두산중공업 30% 매수입니다. 삼성증권도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죠? 아, 그렇죠. 시원한 매수. 예. 아, 근데 그 매수가는 역시 그 시초가의 15%. 아, 네. 네. 그다음에 54,500원의 15%입니다. 아, 오늘 종가가 한 55,600원 됐는데 오늘 시가 부분 정도 약간 더 역시 눌면 사겠다는 거를 비중으로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예. 제가 이제 수영 씨가 이미 그 자기만의 이제 매수 전략을 머릿속에 담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릴 거는 일단 이 종목이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손절선이 짧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100원, 200원 또는 1,000원, 2,000원 싸게 잡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차라리 근데 두 분 상의하신 건 맞으세요? 최종 예, 혼자만 아니 오늘 상의 좀 깊게 하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네. 오늘 두 분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팀으로 오실 거니까 아, 예, 예. 약속하시고 예. 그럼 충분히 하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네네. 드릴게요. 마지막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수를 하실 때 절반은 시초가, 절반은 마감가, 종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네요. 충분히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수영 씨 어떻게 곧바로 반영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그 방법 써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시가 하시죠. 종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을 두산중공업은 54,500원에 15%. 시초가의 15%. 자, 아,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써먹는 거예요. 아, 예, 예. 자, 고정현 전문가는 말을 안 예,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략만 싹 받아들고 이 적용은 다음 전문가의 추천받은 종목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얄미울 수 있는 김수영 씨인데 이렇게 해서 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장훈 씨의 최종 결정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고종현 전문가가 사실 이제 저희 팀으로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오늘 그 조금규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그 대동공업 예.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지만 예. 돈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추천해 주셨는데 매수가 24,000원. 네, 24,000원 예.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내일 네, 그래서 정도에. 비중은 나머지 현금 다 10%. 아, 네, 예. 매수가는 24,000원. 아까 손절가 19,500원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예, 네. 결국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김수영 씨는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연패로 가고 있고 장훈 씨는 그냥 쑥쑥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연승의 결과를 낳았거든요. 예, 네.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예. 왜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종현 전문가는 뭐가 돼요? 믿어야죠. 예? 그럼 고종현 전문가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걸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 자리로 오신다니까요. 저 팀 가고 싶나요? 글쎄요. 말을 계속 안 듣는다면 네. 글쎄요래잖아요. 네. 그래요.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0% 장훈 씨는 고스란히 조금규 전문가가 저 얘기한 대신 종목에 예. 그 김수영 씨 좀 승리하시라고 네네. 네, 저희가 또 달마도 네.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네. 그 달마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제가 네. 네, 현금 마트레이드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그 트레이드 계획이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김수영 씨 어때요? 네. 보답을 해드리죠. 김혜동 전문가 그쪽으로 보냅니다. 네, 고정희 전문가와 함께 2대1 트레이드거든요. 아, 네. 전문가님들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다음번에 또 오시면 그 트레이드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논란이 많았는데요.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 내일도 이 포트가 그대로 보일까요? 일단 SL 14% 이상 수익 내는 효자 종목 보이고 스템 임플란트 자연과 환경에 두산 중공업 추가 매수 신규로 30%나 비중 세게 넣고 싶어 하고 계시는 김수용 씨입니다. 자, 가격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두산 중공업 일단 내 시초가의 반 물량 잡고 나머지 반은 54,500원. 참고로는 종가는 55,600원이었는데요. 한 오늘 시초가 부분 한 주당 1,000원 정도 싸게 잡아보고자 김수용 씨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훈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역시 하방이 담보돼 있다. 두산 중공업의 자회사라 할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도 장훈 씨는 10% 추가 매수 의견을 내셨는데 이 10%가 가진 의미는요. 장훈 씨의 포트 현금이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장훈 씨는 그럼에도 사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YG원과 서한기계공업은 어제 10%씩
집어넣었던, 금요일 날 집어넣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종목 수가 많아서 좀 여러 판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동화약품, CJENM, 대동공업, 미라이품 여기까지는 기존 포트였었죠. 동화약품, CJENM은 괜찮은데 대동공업을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손절 가격만 한 100원 정도 더 내리고 싶다는 AS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을 조금 더 보면요. 서암기계공업, YG원 모두 다 공작 기계에 관련된 종목인데 막 잡았지만 수익은 조금 시장과 연동되면서 안 나는 상황.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장훈 씨가 나머지 10% 사는데 모두 쓰겠다라고 한 종목입니다. 2만 원대 초반 정도에 사서 19,500원에는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나머지 현금을 모두 다 여기에 투여하고자 합니다. 네, 장훈 씨가 현금 하나도 없이 이 많은 종목으로 역시 김수용 씨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지, 김수용 씨는 한 번에 뒤집기가 있을지 여러분들 내일 두 분의 수익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오늘 그 한만식 전문가가 연락이 왔어요. 삼성전자와 기아차를 내일 시초가에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저희 룰이 그 매일 그 멘토가 계시잖아요. 하셔야만.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게요. 좀 사실 그 전문가분들은 정말 잘 느끼실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해드릴 때 다음 날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쉬운 것일 거예요. 그렇죠. 한마시 전문가님 같은 경우도 내일장에 좀 사고 싶은데 방송 시간은 그때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왔을 때 네. 김수영 씨는 좀 이겨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두 분은 저희 룰상, 내일 당장 뭐 편입을 하기가 좀 못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수영 씨의 멘토 되시죠? 한만식 전문가님이 추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온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기아차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한만식 전문가님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뭐 최종적인 선택은 하는 것이니까요. 판단 한번 잘 내려보십시오. 계속해서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지겠는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참여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이 자리에서 거론됐는데요. 그 종목에 관한 문의도 대환영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집니다.